레디 개장 시그널 11월 25일 화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길 바랄게요. 요즘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참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의 지수가 널뛰기를 타듯 상방과 하방의 변동성이 참 컸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크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I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여기에 겹쳐지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기술주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구글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받쳐줬는데요. 신규 AI 모델 제미나이 3가 참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면서 알파벳 주가가 6% 넘게 뛰었고요. 이 영향으로 AI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브로드컴은 11% 급등했고요. AMD도 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일제히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확실하게 힘을 보태줬습니다. 지난주 존 윌리엄스 총재에 이어서 간밤에는 연준 인사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게 작용을 했는데요. 현재 페드워치 기준 인하 가능성은 85% 부근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 기대감에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났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간밤 뉴욕 증시는 AI 모멘텀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대형 기술주 수급 개선 이렇게 세 가지가 증시를 강하게 받쳐줬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도 이 흐름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특히 AI,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일중도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강하게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수급을 매도로 스탠스를 장중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채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0.87% 빠진 채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투자자들은 여전히 PC 물가 지표라든지 베이지북 등 셧다운 이후에 공백이었던 경제 지표를 주시하고 또 AI 버블론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9월 PCE 물가 지표 발표가 지연됐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긴 했습니다. 여기에 목요일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담도 경계감으로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코스닥도 0.87%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고점 기준으로 보면 한 76% 정도 상승했다가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고환율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하시면서 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려야겠죠.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은 물론이고요. 간밤에 있었던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 챙겨볼 예정입니다. 개장 상황은 개장 이후에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까지 챙겨볼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레디 개장 시그널이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에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도 활발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어제장 국내 시황 마감 상황 좀 자세하게 알아볼 시간이죠. 백소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백소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백소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전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를 포함한 일부 종목에만 한정된 유입이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로봇 관련주와 반도체 소부장단에만 투심이 몰리면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0.19% 하락하면서 3,846선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했습니다. 1% 가까이 밀리면서 856선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조 2,719억 원어치 대거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619억 원, 7,993억 원어치 물량 덜어내면서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635억 원어치 매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300억 원대 매도 보이면서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코스닥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운영 논의가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코스닥이 거래소 산하에 묶여 본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코스피와 분리된 독립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에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스닥 기업의 성장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민연금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 줄일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ESG 평가에서 산업안전 항목의 감점을 크게 확대했는데요.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 산재 은폐가 있을 경우 감점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점폭도 기존 10%에서 33%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국민연금 매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고요. 반대로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는 수급이 더 몰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이슈 두 가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2% 상승하면서 96,700원대로 올라선 반면 SK하이닉스는 어제도 0.19% 하락하면서 52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진칼은 공매도 부담 완화와 수급 개선 기대감에 10.67% 크게 올라줬습니다. 하락장에도 연일 버텨주던 제약바이오 섹터 어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셀트리온 2.83% 하락했고요. 펩트론 역시 15.18% 크게 내린 모습입니다. 네, IT 서비스 섹터에서는 NC소프트가 신작 아이온2 인기에 5.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ISC입니다.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기대감이 유입됐는데요. 고성능 칩 판매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메모리 업체뿐 아니라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ISC에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전일 9.84% 상승한 88,200원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양바이오팜입니다.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 이후 코스피에 상장한 첫날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상장을 통해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글로벌 원사 공급 기준 봉합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경쟁력이 이미 입증이 됐는데요. 항암제 12종과 유전자 전달체와 같은 고기능성 바이오 산업에서도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용과 성형 등 신규 분야 진출 속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30% 가까이 오른 상한가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은 우크라 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시장에서는 전쟁이 끝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되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협상을 밀어붙이자 종전 가능성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전쟁 이후 복구 수요 기대가 투자 심리에 반영됐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도로와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대규모 사업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한 종목의 수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 장비 관련 기업 데모는 상한가에 거래 마쳤고요. 대동기어와 다스코, 현대 에버다임 모두 10% 이상의 큰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SC 엔지니어링 역시 8.45%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중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자 중국 관광 수요가 일본 대신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11월 들어 여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데요. 반사이익 기대감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 과열 부담이 주가를 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참 좋은 여행 4.59% 하락했고요. 세종과 모두 투어, 하나투어, 그리고 그레디언트까지 모두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술주를 끌어올리면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0.44% 오르면서 46,448선에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나스닥 역시 기술주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2.69% 크게 올라줬습니다. 22,872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역시 1.55% 올라줬는데요. 6,705선에 장 마감한 모습입니다. 3대 지수 함께 살펴봤고요. 업종별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알파벳은 오늘 기술과 돈 그리고 안보까지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제미나이 3.0의 기술력과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해 비용 효율까지 잡았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나토와 대규모 인프라 계약까지 따내면서 6.31%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개발 AI 칩의 경쟁력을 어필하는 트윗 한 줄에 테슬라는 오늘 6.83% 크게 오른 채 장 마감했습니다. M7 종목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했지만 필수 소비재 섹터는 오늘 랠리에서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 1.2% 하락했고요. 코스트코 역시 1.43%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준 의사들의 잇따른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덧 8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백소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격동의 한 주를 보내고 온 미증시. 간밤에는 개장 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을 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AI 대형주 단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2.6% 넘게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5% 오름세 보여주면서 6,705포인트대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쉬어가던 미 국채 금리는 간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휴장을 앞두고 경제지표 발표가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금 가격은 반대로 상승을 했는데요.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현재 커진 상황에다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80% 넘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자가 없는 금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높아지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간밤에는 1%대 오름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장중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현재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62달러, WTI는 58달러 중반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이제 히트맵 보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장 전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테슬라의 최신 AI 칩 기대감에 힘입어 이미 소비재 섹터가 강하게 상승 출발했고요. 또 지난주 M7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권의 수익률을 냈었던 알파벳의 주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견인해줬습니다. 상승 출발했고 3%대 강세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필수 소비재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초록불을 킨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구글의 알파벳이 오늘 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면서 엔비디아도 2%대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기술주 안에서는 눈에 띄는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무려 6.8%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 새로운 AI 칩 개발 상황을 직접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A15 칩 개발 막바지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전했고요. 동시에 A16 개발도 함께 개발을 시작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매년 새로운 AI 칩 양산 단계를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부터 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간밤 빅테크 중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 유일하게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었죠. 이번 주에도 강합니다.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 출시 효과가 주가를 끌어올렸던 알파벳인데요. 프리마켓에서부터 4%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6%대 오름세를 시현하면서 제미나이 3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구글은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비용 효율까지 잡았다라는 점도 투심을 자극했고요. 제미나이 3의 훈풍이 빅테크 전반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구글의 핵심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 이 브로드컴이 장중 11% 급등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구글의 자체 AI 칩, TPU 칩을 제작하는 이 브로드컴의 주가도 알파벳의 힘을 받았는데요. 장 초반부터 구글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장중 매수세가 멈추지 않았고 여기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힘을 보태주면서 강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좀 특징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알리바바가 최근에 출시한 이 AI 애플리케이션 Q&A 론칭 첫 주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알리바바의 AI 생태계 구축 속도가 기대보다 빠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부터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미증시에서도 프리마켓에서도 4% 이상 급등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오늘장 흐름도 예측해 보기 위해서 전일장과 간밤에 나왔던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리에게 익숙한 로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던 그 기업이죠. 오늘은 이 로고가 약간 무거운 분위기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사는 CNBC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Novo Nordisk shares plunged 9% after Alzheimer's drug trial fails to hit key target.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실패 소식에 9% 넘게 급락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통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젬픽과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비만을 넘어서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임상이었습니다. 노보는 지난해부터 식욕을 억제하는 걸로 유명한 GLP-1 계열 약물의 효능을 대사질환에서 신경계 질환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왔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보는 공식 발표에서 1차 평가 변수에 달성하지 못했다, 즉 실패를 했다고 정말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 20% 이상 늦추겠다라는 목표가 있긴 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투여군에서는 알츠하이머 관련 바이오마커는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CNBC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This did not translate into a delay of disease progression. 그러니까 지표는 좋아졌는데 실제 증상 악화 속도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의 반응은 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가는 프리마켓에서부터 최대 11%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고요. 정규장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경쟁사 반응도 좀 엇갈렸는데요. 비오젠은 오히려 5% 상승했고 같은 GLP-1 계열을 보유하고 있는 일라일리는 1% 빠지는 등 좀 혼조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사실 이번 임상은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임상을 롱샷,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도전이라고 불렀고요. 노보 스스로도 이를 러터리 티켓, 그러니까 복권 같은 기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되기만 한다면 정말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확장성이 있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실패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온 겁니다. 알츠하이머 자체가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현재 승인된 치료제들도 효과 대비 부작용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인지 기능 저하를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이러한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화 약세 관련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에는 일본의 엔화가 정말 힘없이 구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외환 시장의 흐름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지금 도쿄, 일본 당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로이터 통신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Yen worst performer against dollar as traders watch for intervention signs. 의역하자면 엔화가 달러 대비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고 트레이더들은 그래서 일본 금융당국의 개입 신호를 좀 주시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엔화 가치가 또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58엔까지 치솟았고요. 이는 지난주 기록한 10개월 만의 최고치, 즉 엔화 가치로 따지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을 한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의 느슨한 재정 정책과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금리인데요. 미국은 사실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보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핵심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정부가 언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고 있는데요. 트레이더들은 158엔에서 162센 사이를 구두 당국의 개입 위험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Thanksgiving Thin Trade, 그러니까 연휴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틈을 타 일본 당국이 기습적으로 개입해서 엔화 약세를 진정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현재 복잡합니다. 모넥스 유럽의 닉리스는 엔화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과 재정 악화 리스크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입이 나오더라도 달러 강세라는 큰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엔화와 동조된 흐름을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엔화 약세는 국내 증시에도 또 환율에도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이슈는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글로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들어온 반도체 관련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도 외신을 통해서 미국이 엔비디아 칩의 수출을 허용할지도 모른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간밤에는 관련 이슈가 미 상무장관의 입을 통해 점점 기정사실화된다라는 분위기가 관측이 됐는데요. 간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H200을 중국에 파는 방안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직접 밝힌 건데요. 즉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이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할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무조건적인 제재가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면서 안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것, 즉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소식에도 우리 반도체 주가가 반응을 했지만 이게 실제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빗장이 풀리면 칩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대역폭 메모리의 주문량 폭증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이 확실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있었고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저희 이렇게 글로벌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선을 좀 국내 증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래대금 상위단에는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가져왔습니다. 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4년간 이어져 왔던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제네바에서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종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일종의 평화 프레임워크인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안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라는 소식 속에 재건주는 강세였던 반면 방산주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성장 모멘텀이 뚜렷한 원전, SMR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라서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뽑아봤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내년도 실적 모멘텀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원전 관련 모멘텀이 있고요. 이어서 비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SMR 관련해서는 원전 모멘텀을 먼저 말해보자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과 대부분 제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3대 기업 모두 제작 파트너로 확보한 상태고요. SMR 핵심 부품을 일괄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그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생산 능력, 제작 경험,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독보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입니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모멘텀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 비원전 산업 부분, 그러니까 논 SMR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AI 데이터 건설이 끊임없이 이어질 예정이고 이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예정인데 최근에는 온디바이스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발전소 내에 짓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온디바이스에 필요한 산업이 바로 천연가스 발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 터빈, 풍력 수소, 즉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이 뚜렷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워낙 반도체 또 재건, 지주사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자금이 쏠리자 제약 바이오단은 좀 힘을 내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또 인적 분할을 거쳐서 코스피에서 재상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삼성 에피솔딩스 모두 거래대금 상위단에 위치했었는데요. 기대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먼저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어제 상장 후 28%가량 밀리면서 저가 부분에서 마무리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재상장 첫날 약세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분할 전 대비 시가총액 합은 증가했습니다. 이 분할 작업 시작된 것을 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굳이 회사를 나눈 이유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이 하나의 회사 안에 위탁 생산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기존 글로벌 제약사 위탁 생산 고객들이 우리 약을 만들면서 이 비밀을 에피스에 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재상장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복제약 사업을 하는 에피스로부터 분리되면서 고객사들은 기술 유출 걱정을 덜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블록버스터 제약품 특허 만료 증가 시에도 수주 경쟁력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점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ADC 치료제 같은 신약을 만드는 데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개장 전에 점검해 볼 만한 종목들 코스피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프닝 벨 울린 지 현재 4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개장 상황 체크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양지수 모두 간밤 미증시가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아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21% 상승한 채 3,9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65% 상승한 채 8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0억 원, 43억 원 담아주고 있고 개인은 홀로 260억 원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총액 상위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는 좀 운명을 달리했는데 오늘은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가면서 장 대응 중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5%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방산주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재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2.48% 상승한 채 7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코오롱 티슈진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빨간불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형제주도 현재 0.79%, 1.73%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부터 삼청당 제약까지 제약 바이오단도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빨간불 켜가면서 오전장 대응 중입니다. 저희 오전장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주소연 캐스터가 준비해줬다고 합니다. 주소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주소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지난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후에 또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점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반등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거래일 동안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섹터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섹터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반도체 기판, 로봇, HBM인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영토 문제와 같은 핵심 사안들이 러시아에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조율이 좀 아직은 진행 단계에 있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날짜까지 지정을 해줬는데요. 오는 27일 목요일까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 5.64% 강세를 보였고요. 데모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동기업 역시 20%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기판 살펴보시죠. 최근 AI 수요 확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재료 부품주까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함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기의 반도체 기판의 생산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램 호황과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증한 결과 차세대 기판은 향후 2년치 물량을 사실상 완판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MLCC 관련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일본 기업인 무라타를 제치고 글로벌 1위까지 노릴 수 있겠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가 이에 4% 가까이 상승하면서 22만 6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 외에도 기판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이노텍 0.43% 상승했고요. 타이거일렉 4.53% 그러니까 5%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로봇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AI 확산으로 로봇 섹터에도 수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로봇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 하이젠 R&M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부품은 로봇의 관절을 실제 인간처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정말 제어 기술이 필수적인 만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하이젠 R&M은 현재 대기업 로봇 메이커들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향후 휴머노이드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액추에이터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대감에 힘입어서 하이젠 R&M은 5.91% 상승하면서 48,4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봇 섹터 내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맥은 전장에서 21%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현재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AI 로봇 개발과 5G 기반 스마트 제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은 서비스 물류 협동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 개선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섹터 전반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는 HBM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규제로 막혀있던 고성능 칩의 중국 판매 가능성이 다시 열린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중국 판매 허용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주요 AI 칩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국향 매출이 사실상 차단됐었는데요. 기존의 전면 금지 방식에서 이제는 선별적 허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AI 서버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이 다시 강화됐는데요. AI 학습의 핵심 부품인 HBM의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국내 반도체 업계 역시 수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엔비디아의 H200 공급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중국 시장까지 HBM 공급처가 넓어질 수 있어서 양사 모두 잠재적인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급 부담이 주가에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 0.19%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최근 시장을 주도한 4개의 섹터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후 시장에서는 또 어떤 산업들이 주도할지 오늘 흐름도 팍스경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주소연이었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개장 상황 지수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가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게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는 좀 다소 상승폭이 일부 반환됐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1.7% 오름세 시현하면서 3,9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606개, 하락하는 종목은 241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가고 있지만 상승폭 일부 반환했습니다. 1.37% 상승하고 있고요. 8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1,223개, 하락하는 종목은 377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 동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장에서는 개인이 물량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1,281억 원 물량을 덜고 있고요. 외국인은 572억 원, 기관은 708억 원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347억 원 물량을 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로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로 현재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총액 상위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2.91%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이 조정 흐름이 이어질지 끝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지수 모두 3%대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종가가 52만 원이었는데 현재 5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 이어갈지 끝까지 저희 팍스경제TV와 추세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우 현대차, HD현대중공업, 조선주도 현재 1%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66% 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현재 빨간불 켜가고 있습니다. KB금융도 현재 2%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방산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종전 흐름 속에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재 0.58%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53% 하방 압력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제약 바이오단이 어제 반도체도
지주사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현재 빨간불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위 제약바이오당 제장주죠. 0.38%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주도 이전과 이어서 1.23%, 2.79%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펩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로는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4.79%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1.34%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청당 제약, 케어젠까지 일제히 제약바이오단 빨간불 켜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빨간불, SK하이닉스 4%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2.48%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어제 좀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4.6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두산도 지주사 어제 강했죠. 3.63% 상승한 채 8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3%대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HD 현대 인프라코도 각각 1%, 6% 급등세 시현해주고 있고요. 저희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가 현재 18% 급등세 시현해주고 있네요. 리노공업도 10%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로는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재 4%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3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2G 바이오만 현재 1.63% 하방 압력 받으면서 7만 8,700원에 10위단에서는 유일하게 파란불 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도 섹터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단이 굉장히 강하고요. 손해보험, 온디바이스, 2차전지 일제히 강합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